반사대선은 자하선사라고 하는데 원래 청하선사와 함께 열의 불상의 앞을 밝히는 1월 명등의 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하선사가 자신의 난군을 찾겠다며 선계를 뛰쳐나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자하선사는 자신의 난군이 될 사람은 자신이 들고 다니던 칼인 자청보검을 뽑아드는 남자라는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존보가 1편인 월광보합에서 월광보합으로 시간을 오가다가 그만 500년 전으로 왔을 때 당시에는 수렴동인 반사동 앞에서 자하선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하선사는 지존보가 갖고 있던 월광보합을 손에 넣고 지존보의 발에 점 3개를 찍어주고는 자신의 소유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편 월광보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존보는 한시라도 빨리 월광보합을 손에 넣어 500년 뒤로 시간 이동을 해서 백정정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하선사에게 끊임없이 월광보합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자하선사는 쉽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하선사를 끔찍이 싫어하는 청하선사가 등장하는데 자하와 청하는 한 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일신 이심 동체의 정신분열증 존재로 낮에는 자하, 달이 떠오르면 청하선사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낮과 밤을 오가며 자하와 청하를 대하던 지존보는 얼떨결에 자하선사의 보검인 자청보검을 가볍게 뽑아듭니다. 이것을 본 자하선사는 지존보가 자신의 천생배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자하선사의 마음을 알게 된 지존보는 월광보합을 얻으려는 속셈으로 자하선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하선사는 도수를 부려 지존보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존보는 여전히 500년 뒤의 세계에 두고 온 백정정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존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없음을 알게 된 자하는 혼자 떠나버리고 지존보는 혼자 사막을 떠돌아다니다가 1편 월광보합의 오프닝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존보는 손오공이 던져버린 월광보합을 차지하려고 근처로 다가갑니다. 이때 당삼장이 손오공을 살리기 위해 하늘로 던진 지팡이를 지존보가 맞고 쓰러지고 지존보가 떨어뜨린 월광보합을 타고 당삼장이 시간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이후 꿈이었는지 사막에서 깬 지존보는 자하도 청하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길을 가다가 노숙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존보는 당삼장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당삼장과 지존보는 흑산노요가 나타나 자는 사람의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보고 자는 척 하다가 도망치게 되고 저팔계와 사오정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때 나타난 우마왕과 만나게 됩니다. 우마왕은 지존보가 당삼장을 잡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여동생 향향공주와 혼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마왕은 자신의 아내인 철성공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자하선사를 두 번째 부인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우마왕은 자하선사에게 월광보합을 약혼 예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요괴들이 우마왕에게 자하선사와 결혼하려면 자하선사가 가지고 있는 자청보검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미 지존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하선사는 더 이상 자청보검을 뽑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마왕의 아내인 철선공주가 등장합니다. 지존보가 자신도 아니고 백정정도 아니고 아무나 사랑하는 남봉꾼이라고 생각한 자하선사가 지존보에게 실망하고 칼을 들어 지존보의 목을 베려는 순간 지존보는 살기 위해서 명대사를 쏟아냅니다. 당시 그 칼과 내 목의 거리는 겨우 0.01cm. 그러나 잠시 후 검의 주인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 셀 수 없는 거짓말을 했지만 이번이 가장 완벽한 것 같다. 앞으로 반걸음만 나오면 넌 죽어.
그렇게 해야지.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오. 진정한 사랑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난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그걸 잃었을 때 비로소 크게 후회했소. 인간사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후회요. 당신의 칼로 내 목을 잘라 버리시오.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소. 하늘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만약에 사랑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면 만년으로 하겠소. 지존보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 자하선사였으며 월광보합을 가지고 자하선사와 함께 가서 백정정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자하선사는 지존보의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때 우마왕과 그의 아내인 철선공주가 등장하는데 지존보가 자하선사를 자기 부인이라고 둘러대면서 그 당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마왕의 부인은 손오공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철선공주는 이전에 손오공이 자신에게 했던 작업 멘트를 상기시킵니다. 이전에 나와 달구경 할 때는 날 귀염둥이라고 하더니. 철선공주는 우마왕 때문이 아니라 손오공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존보에게 밤 11시에 만나자고 몰래 말합니다. 우마왕과 철선공주가 떠난 뒤에 자하선사는 지존보에게 월광보합을 가져올 테니 밤 11시에 만나자고 합니다. 두 명을 동시에 만나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같은 시간에 데이트 약속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지존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어쨌든 밤 11시에 철선공주가 아닌 자하선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하던 지존보는 사오정과 저팔계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당삼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철선공주도 아니고 자하선사도 만나지 못하는 멍청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당삼장은 감옥에서 노래 Only You를 불러가며 지존보에게 함께 불경을 구하러 서역으로 가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2절까지 부르려는 당삼장을 뒤로 하고 자하선사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갔을 때 이미 자하선사는 칼에 맞아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존보는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당삼장이 먼저 탈출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자하를 데리고 함께 탈출을 시도하다가 우마왕의 동생인 향양을 만나게 됩니다. 향양이 지존보와 자하선사 사이를 질투해서 자하선사를 칼로 찌른 것입니다. 향양은 하늘이 당신한테 저팔계를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육신과 정신을 분리해서 교체시키는 이형 환영 대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향양을 막으려던 사오정을 돌과 바꾸려고 하다가 실수로 향양 자신이 사오정과 영혼이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날 지존보는 정신을 차려보니 저팔계와 자하선사의 영혼이 뒤바뀐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적 사랑은 육체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존보는 저팔계로 변신한 자하와 입맞춤을 시도하지만 아무리 정신이 자하라고 하더라도 저팔계라는 육체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차마 저팔계의 몸과 입맞추기 힘들어하며 구토하던 지존보는 저팔계의 몸에 들어간 것이 자하선사가 아니라 청하선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 우마왕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등장합니다. 자하선사와의 관계 때문에 아내인 철선공주와 대판 싸운 뒤였습니다. 그 뒤에 등장한 철선공주는 정식으로 우마왕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후 이 사람들은 뒤엉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마왕이 자하와 저팔계와 싸우게 되고 이어서 철선공주가 자하와 싸우게 되고 우마왕이 철선공주와 싸우게 되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러한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탈출하다가 지존보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뛰어내린 것처럼 보이려고 신발을 벗어 놓으려다가 헛디뎌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철선공주는 지존보가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존보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화염산으로 떠나버립니다. 한편 절벽 아래에서는 좀도둑 3인방이 관군에게 잡혀 있었는데 지존보가 떨어지면서 관군들이 놀라서 서로 칼을 찔러 죽게 되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들 좀도둑의 우두머리는 일탄 월광보합에서 보리노조로 명연기를 펼쳤던 유진희 감독입니다. 좀도둑들은 지존보를 수렴동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하게 됩니다. 좀도둑의 우두머리는 지존보가 기절해 있는 동안 백정정이라는 이름을 98번 불렀는데 자하선사라는 이름은 784번 불렀다고 말해줍니다. 이때 지존보의 앞에 백정정이 등장하는데 500년 이후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백정정에게 지존보는 그동안 만났던 일을 설명하며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만난 적도 없고 이제 처음 만난 지존보가 갑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결혼하자고 말하는 것이 황당한 백정정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있다면 진심을 알 것이라는 지존보의 말을 듣고 백정정은 지존보의 심장에 들어가 지존보의 진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편 우마왕과 결혼을 앞둔 자하선사는 지존보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하선사의 이러한 모습이 이 영화의 영어 제목에 신데렐라가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것이 거의 확실한 지존보는 꿈속에서 자하를 만나게 됩니다. 자하는 어젯밤 거미에게 말을 전해 달랬어요. 내가 당신을 그리워한다고요. 라는 말을 합니다. 꿈에서 깬 후에 혼란스러워하던 그에게 좀도둑의 우두머리는 자하는 노형 마음속의 느낌표요, 아니면 마침표요, 아니면 머릿속에 가득 찬 물음표요 라고 물어봅니다. 한 문장이지만 대단히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존보는 동굴 한 구석에 자하의 팔찌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예전에 우마왕과 싸우다가 자하가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거미를 발견하면서 꿈속에서 자하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자하선사는 우마왕과 혼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묶여있던 당삼장은 우마왕의 부하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고 우마왕의 부하들은 당삼장의 잔소리를 듣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백정정은 지존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편지를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당신 심장이 말해줬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여자라고. 그 여자가 당신 심장에 남겨놓은 물건을 보고 당신이 500년이 지나 다시 찾는 것은 내가 아닌 그 여자라는 걸 느꼈죠. 이건 하늘의 뜻이라는 걸 믿어야 해요. 전설 속의 인연이기도 하겠죠. 혼란에 빠진 지존보 앞에 춘삼심낭이 찾아와 도둑들을 죽이고 지존보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지존보는 자하선사가 자신의 심장에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떠났다는 백정정의 편지를 상기하면서 춘삼심낭에게 자신을 죽이려면 심장 근처를 베어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면은 바뀌어 우마왕의 혼례식 장소에서 자하선사는 혼례 전에 자신의 언니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칼로 저팔계의 모습을 한 청아의 밧줄을 끊었을 때 청아는 자하가 그 칼로 자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그 칼을 빼앗아 자신의 동생을 넘겨줄 수 없다며 우마왕을 공격합니다. 혼란한 틈을 타 사오정과 향양공주는 다시 이형 환영 대법을 사용하는데 근처에 돌아다니던 강아지 때문에 향양공주의 영혼은 강아지에게 들어가고 향향공주의 몸으로 청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팔계 사오정 청하 등은 우마왕과 그의 부하들에게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어 여의봉이 걸쳐있는 동굴 속에서 지존보는 관음보살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선사는 지존보의 심장에 눈물 한 방울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속세의 일에 연연하지 않겠냐는 관음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지존보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고행길이니 상관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관음보살은 사람을 미워하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삼장이 불경을 구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금강권이라는 머리태를 쓰면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의 욕망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는 관음보살이 욕심을 품으면 금강권이 머리를 점점 조여서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금강권을 쓰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지존보는 다음과 같은 명대사를 읊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난 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그리고 그걸 잃고 나서야 크게 후회했소.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후회요. 만약 하늘이 다시 기회를 준다면 사랑한다 말하겠소. 기한을 정하라 한다면 만년으로 하겠소. 장면이 바뀌어 우마왕은 강제로 자하에게 절을 하면서 결혼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존보 아니 제천대성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등장합니다. 천하무적 제천대성으로 다시 태어난 손오공은 우마왕에게 잡혀있는 당삼장을 구해냅니다. 그의 등장을 기뻐하는 자하선사를 손오공은 애써 외면합니다. 자하선사는 자신을 외면하는 손오공을 보면서 슬퍼하다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손오공은 자하선사의 자결 시도를 막고 우마왕이 파초선으로 성을 태양까지 날려버리려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손오공이 갖고 있던 방울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하선사는 손오공이 지존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손오공에게 방울 팔찌를 보여주면서 마음을 확인하려는 자하선사는 마침 손오공을 공격하는 우마왕을 발견하고 손오공 대신 우마왕의 창에 찔리게 됩니다. 자신을 안고 있는 손오공에게 자하선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웅이에요. 어느 날 오색 구름을 타고 나를 색시로 맞으러 올 거예요. 앞부분은 맞췄지만 뒷부분은 맞추지 못했어요. 순간 손오공의 금강권이 머리를 조이기 시작하여 손오공은 자하를 놓쳐버립니다. 분노에 찬 손오공은 우마왕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성이 태양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그들은 월광보합을 이용해서 그곳을 탈출하기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자하의 언니 청아는 자신이 열애불에게 돌아가 심지가 되겠다고 하면서 손오공 일행과 작별을 합니다. 월광보합을 통해 다시 돌아온 곳은 또 500년 뒤의 동굴이었는데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잠에서 깬 손오공은 당삼장, 사오정, 저팔계와 함께 불경을 구하러 서역으로 가는 길을 계속합니다. 수다맨의 환생이라고 생각했던 당삼장은 의외로 말수가 적었으며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굴 이름은 보리동이 되어 있었고 춘삼신남과 백정정은 두부를 파는 안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둘의 공동의 남편 이당가가 막 장원급제를 하여 금이환양하고 있었습니다. 손오공, 당삼장, 사오정, 저팔계가 저 멀리 서역으로 떠나기에 앞서 성곽에 서 있는 남녀 한 쌍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을 구경하던 손오공이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무사의 몸에 들어가 여인과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맺어준 손오공은 당삼장 일행을 따라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